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8년 가장 말 많고 탈 많던 한 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어떤 시장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폭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미국 증시 나스닥도 그렇게 어, 시원하게 내렸잖아요. 아주 그냥 뭐 저번에 엊그제였죠. 어제는 휴장이었으니까 뭐 3.8%까지 폭락을 시켰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그날 3.8% 하락한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양봉이 나왔으면 안 되죠. 양봉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파락을 해서 무너졌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미증시의 흐름만큼 더 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정돈하는 척을 했다가 다시 오늘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홍콩이든 대만이든 뭐 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가 좀 제일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상황 속에는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엊그제 폭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예를 들어서 뭐 0.5% 정도 상승을 하는 구간이었고, 나스닥을 예로 들어서요. 뭐 나스닥 선물이 0.5% 상승, 0.6% 상승을 장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는 폭락보다는 하락한 위치에서 끌고 올라오면서 조금 답답하게 그 가둬놓은, 그래도 적어도 추가 폭락은 나오지 않은 상태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미장이 밤사이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플러스권에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1.7%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는 미국장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밀려 폭락으로 치달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1.7%가 선물이 빠져 있으면 그냥 지금 상황,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밤까지.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1.7%는 빠져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자면은 이미 장대 음봉이 나왔고 1.7% 정도 빠져서 시작하면 거의 또 7,000포인트 라인에 또 붙어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장대 음봉으로 크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오늘 전체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많이 떨어져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끌고 올라온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중요한 거는 내일이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그 미국 밤 사이에 미 증시가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파락 해가지고 미 증시가 이렇게 끌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냥 다행스러운 겁니다. 밤 사이 딱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 그래도 내일은 충격이 거의 덜 하겠구나. 오늘 받은 충격이 만회되겠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이 떨어진 모습이 어제는 양봉으로 보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오늘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개파락한 한 위치에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상황에서 미증시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미증시가 만약에 이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내일 마감을 했다. 개파락 해가지고 양봉으로 끌고 올라왔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떠가지고 다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시켜가지고 선물 떠가지고 시초가를 띄워서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서 또다시 이렇게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잘된 케이스. 이렇게는 잘된 케이스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미증시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증시가
시원하게 못 올라왔어요. 두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갭 떠가지고 양봉은 양봉인데 갭 하락해가지고 뭐 시원하게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일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확률이 높다는 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확률, 이런 메커니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고 나서 갭 하락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끌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개파락을 하고 장중에 아침 오전에는 좀 더 내려간다면은 이렇게 밑꼬리를 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밑꼬리를 다는 경우는 오전까지는 아침까지는 개파락한 위치가 여기니까 아침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양봉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 중간에 이제 이거보다 좀 다른 이거는 약간 딱 세 가지 케이스로 딱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다르게 나온다면은 그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 언저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증시가 선물이 크게 하락한 위치에서 아예 그냥 못 올라오고 이렇게 박살이 나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 이럴 때는 우리도 꼼짝없이 개파락해서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우리나라가 또 저번에 만들었던 651포인트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수 있어요. 아마 650대까지 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 사이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밑꼬리 상황이나 하여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확률이 반반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스타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이 그래도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무너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일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반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저렇게 무너지면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뭐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로 끝낼 수도 있어요. 개파락을 아예 완전히 해가지고 저 밑에서 시작해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라인이 지금이 678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660 막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죠. 뭐 이건 예시예요, 예시.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뭐 670 6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식의 시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면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장이 그만큼 위치가 중요해졌다. 지금 미국 선물 마이너스 1.73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미선물. 시초가 많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밤까지 진행이 되면. 시초가 빼고 올리는지 시초가 빼고 더 내려가든지 그러면 여기는 미국장은 뭐 3, 4%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되면은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우려하는 게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강경파 대표가 바뀌면서 강경파 대표로 바뀌면서 이게 재점화가 될 수 있다. 재 우려감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선물 그래서 또 빠지고 아시아 증시도 빠지고 일본이 미리 더 반응해서 어제부터 먼저 빠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왜? 금리를 너무 무리하게 올렸대요.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좁혀졌어. 경기가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지금 실제 경기를 못 따라가는 거. 이런 우려감들이 있고 지금 브렉시트 문제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또 있고요.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받치고 있다가 오히려 휴전 상태가 더 방해가 된 케이스예요. 휴전 상태가 됐다가 그러니까
안도감을 줬다가 다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히 무너진 겁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나스닥이 아니라 저기 니케이를 본다면은 일본 니케이를 보면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급격하게.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4일, 3일간 무너졌어요. 밑골이 잘 달았네요. 그래도 일본은 먼저 빠진 게 있어서 잘 받치고 있다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 3일간 시장은 안정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보였어요. 모든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튼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동안 미증시 아니 저기 미중 무역 전쟁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그 이후에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안도감을 줬다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소가 다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길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어, 그러나 언제까지 평생 내려갈 수는 없는 게 또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소는 될 건데 언제 해소되냐 그게 관건이죠. 그게 중요한 거고 어, 일단은 단기 충격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11월 20일에 미증시가 가장 큰 저점을 찍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다시 이탈해버리면 우리나라도 또다시 한 번 더 650선을 진짜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방어를 해주는 걸 좀 보고요. 보통 이 정도로 폭락이 나오면 요 구간에 한 두세 달 정도 걸려요. 과거에도 미증시가 중간중간 굉장히 크게 하락한 시기를 살펴보면요. 요 만들어가는 과정 중간에 한 번 더 떨궈버립니다. 한 번 더 투매를 만들어요. 한 번 더. 보시면 하락 나오고 받치고 있었다가 한 번 더 무너뜨리고 갑니다. 하락 나오고 한 번 더 무너뜨리고 가요. 이 과정이 짧지가 않아요. 여기 무너진 시점부터 8월부터 다시 정돈해서 올라오는 시간까지는 이때는 이제 두 달. 이때도 12월부터 정돈해서 올라오는 데까지는 두 달 이상 다 걸렸어요. 두 달. 그리고 그 전에 지금 가장 비교되는 장이 2011년입니다. 2011년. 2008년은 더 세니까. 2011년이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2011년 당시 폭락 상황을 보세요. 여기서 단기 폭락으로 굉장히 크게 시월처럼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요거 한 번 더 충격을 줘. 지금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한 번 더 충격을 주고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폭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시 한번 단기 충격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쵸? 줬어요 그때. 그 구간에서 다시 받치고 올라가서 또 한 번 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11년에 다시 받치고 어느 순간부터 요거를 다 저점으로 만들고 신고가를 달렸어요. 이때 만들어진 이 시기가 2011년 7월부터 여기까지 보면 2012년 1월이니까 6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 물론 여기까지만을 보고 여기도 사실 크게 반등한 거니까요. 한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7월부터 요 라인까지 10월 24일이면 3개월이 걸렸어요. 요게 3개월 파동, 그 뒤에가 3개월 파동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게 요때니까요. 왜 가려져 있어? 지금 이렇게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 게 2011년이잖아요. 2011년 지금 요 위치에서 한번 쏟아졌고 다시 쏟아지고 다시 쏟아지고 또 한번 쏟아지고 지금 빨간색이 잘 안 보이나요? 뭐랄까 여기 쏟아지고 다시 쏟아지고 쏟아지고 지금처럼 또 쏟아지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받치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안정돼서 올라갈 때까지 또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은 지금 그나마 2018년, 2011년과 흡사한 상태입니다. 폭락 수준이. 조금 코스닥은 좀 더해요. 코스닥은 좀 더하지만 코스닥은 2008년 막바지랑 비교가 되고 코스닥은 물론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파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지쳐 떨어져 나간 데가 여기에요. 여기. 항상 여기더라. 여기하고 두 번째 여기가 더 극심합니다. 여기가. 왜? 나는 다 된 줄 알았거든. 이제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무너지니까 심리가 꼬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잃은 거, 와, 또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손을 놔버립니다. 계속 그래요. 여기서도 손을 놔버려요. 장기 이평선 480 라인을 지켜면서 또 올라갈 텐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시기와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대세하락정을 우려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안 되는 조건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 전면전급으로 간다. 그런 정도의 모습을 계속 2019년에도 나왔을 때는 장세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휴전을 하고 대화의 의지가 있고 막 한 상태잖아요. 물론 이것도 문제고 경기를 못 따라가는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지금 터진 악재에서는 오히려 해소될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너무 방심하기는 또 너무 방심할 것까지는 또 없다. 그래서 요 구간이 좀 사실 길잖아요. 지금 사실 요 구간이 만약에 10월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게 3개월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때부터 출발한 거니까 10월부터 3개월이면은 11, 12, 1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12월 말까지네. 12월 말. 올 말이라는 거예요. 연말 정도가 시작부터 3개월 정도 흐른 거예요. 연말 정도에서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이후. 그리고 나서 정도하는 때도 3개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연말에서부터. 이 정도로 물론 여기서 더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 이거 2008년급이라고 거의 2008년의 절반 정도 급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로 돌아가면은 사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코스닥에만 국면된 거고, 같이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 같이 살펴줘야 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의 내용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같은 움직임,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만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최순실 때 요때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최순실 사건이 터졌던 요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하락 움직임은. 남들 다 갈 때 우리만 떨어졌을 때요. 여기는 그거 알고 지금은 글로벌 전체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살짝 좀 걱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일 흐름이 어떤 향후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이다. 만약에 완벽하게 내일 뭐 나스닥이나 뭐 다우가 박살이 나서 당분간 회복이 너무 어렵다. 진짜 3개월 동안 계속 지금 침체일 것 같다. 라면은 현금을 조금 덜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짧게 뭐 하락한 거나 뭐 물량 비중이 좀 큰 것들을 덜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덜어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지간하면 우리는 요장을 안 깨면은 사실 요거 대바닥을 잡고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놔뒀고요. 어쨌든 내일 미선물을 보고 왜냐면 내일 미선물 올라오면은 굳이 지금 판단 그렇게 안 해도 또다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구름대에서 또 막혀버린 거거든요. 시장이 모두 구름대 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여기서 움직이다가 또 다시 구름대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일단은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고, 미국 시장 선물이 계속 내려가요. 근데 사실 선물이 지금 쭉쭉 내려가서 1.9%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오히려 선물이 많이 내려가면 이제는 우리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선물이 더 내려가서 시작을 아예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대 양봉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오히려 시초가를 아예 낮춰버리기 때문에. 시초가를 아예 3%로 떨어져서 시작하면 올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예 그거 나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맞춰 나가기를 조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폭락이 나왔어요. 어제 좀 방심하게 만들었죠, 사실. 근데 뭐 개인 수급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는 미국장이 3.8%, 4% 가까운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는 견조하게 그래 버텨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솔직히 방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쏟아져 내렸으니까 이제 바톤은 오늘 밤 미국장에게 넘겨주고 미국장을 보고 내일 좀 판단해서 좀 줄일 거 있으면 줄여 나가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그냥 일단 기다려 보고 뭐 하는 식으로 어쨌든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0월 폭락장이 지나가 조금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뭐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불과 뭐 이제 한 달 정도 행보한 상태에서 다시 폭락장이 한번 폭락봉이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폭락봉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요때 잠깐 내려갔다 왔지만 리바운딩이 셌기 때문에 다시 밀리는 게 좀 강했던 거지. 사실 지금 리바운딩이 센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지금이 더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보고 와서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갑자기 3개월 뒤, 4개월 뒤, 6개월 뒤에 봤는데 시장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판단은 조금 쌍바닥, 다중바닥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또 거기서 어떤 시장 분위기,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훈풍이 불 수 있는 분위기, 좀 악재가 좀 해소되고 그런 것들도 상황 보고 언제나 평생 악재가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미 많이 1년 동안 내려왔고 내려온 위치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위험 요소 물론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20% 정도의 확률은 있어요. 그 정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이제 대응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거 기다리시고 어쨌든 앞으로 일주일 남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2018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만한 이벤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마지막으로 좀 요것만 살펴보자면 변동성 지수가 현재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 변동성 지수라 면 공포 지수랑 똑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착안한 그 별명이에요. 변동성 지수는 공포 지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10월 폭락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상단부에 있죠. 변동성 지수는 가장 평온할 때 이 14포인트 아래에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가장 증시가 편안할 때 14포인트 여기 14를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시기를 그 14포인트 밑에서 지냅니다. 13 밑에서 지내요. 그쵸? 그러나 중간중간 폭락장이 펼쳐질 때마다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틈틈이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요 밑에서 보내고 폭락장이 나올 때마다 쭉 치고 올라왔다가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조금 길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올해 초에도 조금 길어질 때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길이 이렇게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구간 요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차분하게 금방 또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요게 한 번 더 겪을지 차이와 그냥 여기서 끝낼지 차이 그 정도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변동성 지수 자체도 구름대에 올라오고 있고 또 저항벽에 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음봉 달고 또 내려오면 또 차분하게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당장은 아니고 일단 한 템포 적어도 내일 아니면 조금 늦추더라도 내마녀의 날 2018년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변동성 구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현금화를 다 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거 조금 내년도까지 붙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종목마다 12월 말에 좀 판단하고 12월 말에 어지간하면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12월 말에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그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면 12월 말까지는 사실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시기잖아요. 변동성이 가장 극심했던 구간이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차분해질 수 있는 차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 시장에 흘러가는 그 내용들도 같이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 시기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넘어가 주시고 오늘 미국장 뭐 내일
사실 아침에 확인하겠죠. 뭐 주무실 때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주무실 때는 보지 마시고, 왜냐면은 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음? 어차피 장중에 미국장 새벽에 잠자는 사이에 나올 텐데 아침에 확인하든 뭐 나중에 주식하기 전에 딱 아침에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오늘 10% 이상 종목이, 마감 10% 이상 종목이 우선주를 제외하고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됐네요. 거래량 없는 거 제외하면 우선주, 아니 한국유리군 정리매매잖아. 자진상패 종목 정리매매 제외하고 거래 없는 거 제외하면, 우선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DR잼 신규주,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DR잼과 정치테마주 SG 충방과 가불메탈밖에 없어요. 그쵸? 10% 이상 종목이 전멸됐습니다. 오늘 완전히 전멸됐어요. 2천 몇백 개 종목이 있는데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0% 종목이. 물론 아침에 좀 힘있게 갔던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뉴보텍 같은 것들도 아침에 힘있게 갔다 9.7. 얘도 지금 여기에 이름 올릴 수 있었는데 4등이네. 그쵸? 이름 올릴 수가 있었는데 4등이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왜? 아침에 올렸다면 그 세력은 힘있게 오늘 나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오늘 폭락장이야. 에이, 오늘 그냥 다 팔고 다시 하자 라는 방식으로 쭉 올렸다가 팔아버립니다. 다시 나중에 잡아서. 그래서 윗꼬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어쨌든 이런 종목이 오늘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 거 다 떨어져서 끝났어요. 다. 오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세력들이 작업하려고 보니까 시장 폭락 날이야. 피해야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 종목은 코스피에서 700개, 보합 종목까지 합치면 750개,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보합 종목 포함하면 1140개가 나왔습니다. 하한가 하나 나왔고, 하한가는 어제도 하한가 나온 종목 미래 SCI가 이틀 연속 하한가가 나왔어요. 미래 SCI가 세력이 이탈하면서 어제 대주주가 매도하는 흔적을 보이면서 점하한가 같고, 내일도 점하한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수고하셨고 밤사이 좋은 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